오늘 이렇게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행사에 이렇게 참여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더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저희 협약식에 와주신 우리 후보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호국 경영과 순국 선열을 위한 묵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추협의라고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는 지난 2021년 12월 6일 날 결성이 돼서 서울과 경기도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말을 잠깐 드릴 건데요. 오늘 교추협의 집행위원이시자 또 원로회의 기획위원이신 우리 이경균 위원을 앞으로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정연휴인데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간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많도록 기원합니다. 저는 교육감 단일화 원로회 기획위원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후보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수도권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협의회에서 노력한 끝에 오늘 뜻깊은 서울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협약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교육이 국민들한테 많은 애면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단일화 협약식이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는 물론 학생,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에 가서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협약식에 참여해 주신 후보님을 가나다 순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영 21세기 교육포럼 대표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대영 전 서울시 교육감 관련자입니다. 조영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수님께서, 조정혁 서울특별시 혁신공정교육회 위원장님께서,
최명복 전 서울특별시 교육의원님께서 참석했습니다. 이 5분께서 오늘 협약식에 이렇게 기꺼이 참여해 주시고 대한민국 중도 보수 교육의 기틀을 처음 마련하는데 앞장서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교육감,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에서 크게 활동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공교육 정상화 시민 네트워크 단체에서 노력해 주셨고요. 국민희망교육연대, 그 다음에 한국교육포럼 세 단체가 주야 머리를 맞대고 이 자리를 마련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오늘 이 모임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의 기초가 되는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또 우리 너무 의미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그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전 교육부 장관이시자 지금 현재 원로회의의 의장이신 우리 이돈희 장관님을 이 앞으로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에서 내려서 여기가 요 가까운 들어갈 때 꽤 많이 그러냐 좀 서둘렀더니 숨이 좀 있습니다. 오늘 좀 우리가 설날에 가족들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가지실 텐데 오늘 우리 교육감 선거를 위해서 후보자님께서 시간 내주시고 또 이 자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보기에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고 또 우리가 교육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민주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치느냐 이것이 우리가 국민교육의 이념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은 한번더 표현해서 우리는 국민들로 하여금 특히 성장하는 세대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 교육자의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장은 국가의 교육 생물을 운영받아서 집행하고 추진하는 단위 지역 단위의 교육 책임자인 교육감이 그 일을 가장 실질적으로 그리고 효과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단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은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진영의 대결 양상으로 우리 현장과 교육의 정책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데 사실 그렇게 성공적인 경향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대체로 봐서 우리가 좌파 혹은 진보라고 일컬어지는 측에서는 그런대로 또 후보자를 내고 결정하는 아주 메커니즘이 매우 효율적이어서 후보를 잘 결정하고 정당에 내보내는데 보수 측은 그에 균형 있는 대결을 못해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은 특히 지역 단위의 교육청의 수장들 거의 진보 혹은 좌파라고 일컬어지는 그쪽의 출신들이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좌파든 우파든 교육의 정신에 맞게 민주적인 참모 원칙에 맞게 잘 운영해 준다면 그 이름이 좌파든 우파든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은 그 균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항상 진보적인 사고 혹은 좌파적인 사고가 현장을 지배하는 그런 위험성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그와 함께 균형을 이루거나 혹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 생각하는 보수 혹은 중도 혹은 우파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이 집단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 쪽을 편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균형을 이루는 것도 중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기울어진 판을 균형 있게 잡는 데 일차적인 정신과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보면 교육감의 선출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기울어진 현상의 피해가 어떤 것인지는 날로 관찰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트렌드가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일차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또 교육을 주도하고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육을 민주적인 시민을 기른다고 한다면 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봉의 선분이 지역 단위의 교육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감은 그 절차에 있어서 그 절차를 결정하는 입법과 그 준법의 과정에 민주주의를 합니다. 민주주의 전형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육감을 선출하는 과정, 절차, 규칙 이게 관련되어 있는 입법, 규칙을 정하는 일도 민주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고 그것을 철저히 실천하는 본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교육감으로 선출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 절차가 얼마나 민주적이고 얼마나 국민교육을 위해서 표본이 될 수 있고 전형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술 마시기로 결심하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는 교육자 혹은 교육의 수요자로서 참여하는 이 자리가 정말로 그 민주주의 시작을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얻어서 우리가 그 민주적인 삶이 이런 것이다, 절차가 이런 것이다, 생활작관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심하신 후보자 여러분들 뜻을 이루는데 좋은 장소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돈희 장관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자리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민주적인 삶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교육감 후보를 뽑는다면 이 자리가 그 아이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정말 민주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민주적인 절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또 오늘 오신 내빈분들이 잠깐 계십니다. 제가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전 보도본부장이신 우리 김인영 전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MBC 나란히 오셨네요. KBS MBC, 네, MBC의 전 예능본부장이신 우리 원만식 본부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충남대학교에 또 이번에 정년 퇴직을 하시고 교육학과 교수님이신 우리 천세호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오늘하시다는
교육발전위에서 애써주신 우리 선생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북대학교의 최명함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아까 후보님들이 이제 우리 이병균 위원님께서 소개에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후보님들을 무대 이쪽 앞쪽으로 이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이쪽 앞쪽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박선영 21세기 교육포럼의 대표님이시고 우리 이대영 전 서울시 교육청의 부교육감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교수이신 우리 조영래 교수님 그리고 지금 서울특별시의 혁신 공정교육 위원장이신 우리 조전혁 위원장님 그리고 전 교육위원이신 최명복 위원님 앞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서울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나를 지금 전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켜보고 있고 우리 후보님들이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요. 갑자기 이제 취재 열기가 무대 앞으로 모시니까 취재 열기가 막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인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나다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진 우리 뒤에서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EBS하고 MBN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좀 사진은 이따가 또 협약서를 또 사인하시고 또 사진 찍을 겁니다. 잠시 한 말씀씩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세기 교육포럼에 계신 우리 박선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21세기 교육포럼 대표 박선영입니다. 설 연휴에 개인적으로나 가족 모임으로나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교육이 바뀌어야 진정한 정권 교체다. 라는 생각으로 아침부터 함께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는 우리 국민의 희망이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이 나라의 이상한 풍조는 사실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교육입니다. 교육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학생도 교육에 흥미를 잃었고 그래서 OECD 국가의 저 밑을 헤매는 학생 실력을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 현장입니다. 학교장이나 교사들은 자존감이 떨어져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이 날로 늘어만 갑니다.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교육비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미루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교육 바꿔야 합니다. 20세기적 사고로는 우리 교육 절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는 21세기 교육혁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20년이 뒤져 있습니다. 코딩 교육, 스팀 교육, 4차 산업시대, AI 시대, IT 시대에 걸맞는 학생 교육 해야 합니다.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21세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나중에 커서 세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저 박선영이 최선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처절했습니다. 단일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학부모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저렇게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단일화를 하고자 동분서주했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끝까지 단일화를 거부하셨던 분이 계셔서 저희가 조 의원에게 또
교육감 자리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역사의 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육자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이 같은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나왔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교육을 살려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 서울시 교육청의 전 교육감이셨던 이대영.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이번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지만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면서 좀 축제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또 주신다는 걸 알았으면 좀 멋지게 좀 말씀을 좀 준비하고 왔어야 될 텐데 저는 뭐 그냥 혀가 기계 서양만 하는 줄 알고 왔습니다. 아주 편하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저는 아시다시피 서울교육계에서 사범대 졸업하고 교사로 시작을 해서 이제 쭉 생활하다가 장학사 장학관을 거쳐서 또 어떤 연유로 중앙정부에서 이제 대변인까지 하고 또 영광스럽게도 또 서울시 교육청이 어려울 때 교육감 부재 시에 부교육감으로 부임해서 교육감 권한 대행을 거치면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 조장을 해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교실에서 수업을 했고요. 또 이제 부교육감을 마치고는 또 변화된 학교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일선학교에 가서 두 학교 교동학교에서 이제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꿈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으로서도 나름대로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 좌파 교육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만 그걸 뭐 되뇌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 조장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얘기를 해서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건 누구나 공감하는 거니까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지적한다면 우리 학교가 어떤 다양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획일화시킨 겁니다. 오히려 좌파 교육 정책에 의해서 학교가 다양성을 갖고 아이들의 어떤 비인지 능력을 길러주는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 훨씬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울타리 안에서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과 학부모와 아이들이 늘 신나게 공부하고 즐겁게 뛰어놀고 또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랄까요? 어떤 그 가능성을 좀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학교. 단순히 어떤 교과성 정만을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해서 성적 부진이 실패자로 인식되는 그런 교육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교사 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뭔가 단위 울타리 내에서 자율성을 갖고 교육청의 간섭을 최소화해서 뭔가 학교가 좀 살아야 움직이는 것 같은 그리고 이 학교 저 학교가 좀 다른 좀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유초중등 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그런 일선 학교 교사 경험과 그다음에 학교 관리자 그리고 이제 뭐 교육 행정 파트에서 있다 보니까 유초중등 교육의 속성은 제가 특히 서울 교육의 속성은 좀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좀 넘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은 큰 건 없고 우리 서울 교육의 속성을 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 조정을 해주면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신나게 아이들을 지도해주고 또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은 좀 생기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교육감 단일화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분명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서울 우리 교육의 유초중등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을 좀 혼신을 다해서 좀 지원하고 조장해주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아이디어십으로서 한번 서울 교육을 이렇게 맡아서 봉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어떤 분이 되셔도
뭐 인품이나 덕이나 모자란 분이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 되시더라도 우리가 좀 합심해서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밀어서 이번에는 정말 중도 교수 교육감이 탄생되어서 서울 교육이 정말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짝 뻗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미랄이 되는 기분으로 오늘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 와주신 후보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범대학의 조영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사회교육과 교수로 있는 조영단입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에 아주 어려운 시절을 저희가 겪었습니다. 새해 정말 시민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네 분 후보님께도 아주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저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선영 교수님 또 이내영 전 교육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제 소개를 조금 드리고 그다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해서 다행히 공부할 기회가 주어져서 수업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 방법을 전공하고 사범대학에서 쭉 한 40여 년 가까이 교육에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한 2년여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으로서 전체 교육 정책을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과거에 이제 아주 한 학급당 연수가 많았는데 그것을 토론할 수 있는 25명의 크기로 조정한 것도 제가 책임을 지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회 전체의 모든 학교에 인터넷을 깔고 그걸 통해서 인터넷 사회의 정보와 지능정보 사회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도 제가 완결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수학습과 수업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교수학습센터를 열어서 한국 사회의 교수학습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현장으로부터 교육을 잘 해야 한다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와 노력을 한 것도 제가 그때 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에 정무측 최고 책임자의 역할을 청와대 내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책임의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저 나름대로는 교육 현장에 있었고 또 교육 정책을 실제 실현해봤고 실천해봤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구상을 해오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과거에 전체 우리 사회 1946년 이후에 교육법 제정 이후에 한 번도 손을 본 적이 없는 학제에 대한 개편안도 제가 내놓았고 여러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정말 시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교육 정책에 있어서 상황이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두 분 후보께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혁신학교 문제나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정책 시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이나 또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여러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문제나 이 많은 문제들이 저희들의 주위에 널려 있고 특히나 신뢰를 잃은 과거 조국 사태 이후에 보았던 입시와 관련된 여러 신뢰를 잃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를 너무 어렵게 하고 심지어 저는 어떤 글에서 거의 폭력적이다시피 한 교육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제가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더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평가나 진단은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만두고 오히려 이제 제 생각에 우리는 정말 몇 가지의 중요한 과제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실 학교가 거의 교육 없는 교육 정책을 실시하는 바람에 정말로 이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학교는 정말 인품과 실력을 제대로 길러내는 학교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시민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아까 다양성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선택의 권한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어지는 학교와 교육과정과 그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자녀를 좀 편안하게 학교에서 다니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안심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학교로 사실은 만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부사학교 진흥원장으로 있으면서 AI를 교실에 최초로 도입한 프로그램을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고안해서 실행했습니다. 그건 아마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세계 문명이 절대적으로 지금 디지털 문명 시대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문명 시대에 학교와 교실이 적응하고 같이 해서 더 좋은 교육의 모양새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아주 화급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교육이 앞장서서 이 힘을 바탕으로 한국의 교육을 바꾸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 제1의 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 사회를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그 길을 교육을 통해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이 저와 함께 하시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 계신 네 분 후보님들도 나같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인 우리 조전혁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전혁입니다. 다들 뭐 자기소개를 좀 하기로 저도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교육 전문가라고 얘기를 다 하십니다. 이분들에 비하면 저는 교육 전문성 분명히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육만큼 중요한 경제 변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결국은 한 나라의 부강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경제 변수가 더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 변수입니다. 교육을 통해서만 대한민국을 공정한 사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교육은 더 나아가서 한 개인의, 한 단체, 한 나라의 역사를 결정짓는 역사 변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자인 당신이 왜 그렇게 교육 문제에 목을 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사실은 사회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그냥 평범한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40대 초반에 아이들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사고, 반시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대학 때 운동권 출신 학생의 활동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40대 초반에 저는 우파 운동권이 됐습니다. 또 교육운동가가 되었었습니다. 정교조를 포함한 대한민국 교육 좌파들하고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4년 내내 교육위원회 활동만 했습니다. 이 나라 좌파 진보 진영이 장악하고 있는 이 헤게모니 반드시 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세 분 우리 출마 예정자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교육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 나라의 바람직한 교육은 어떠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교육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 좋은 교육, 바람직한 교육을
하려고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헤게모니 하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서울교육감은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좌파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교육 헤게모니, 정교조가 잡고 있는 이 헤게모니를 깰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교육적 이상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교육감이 그것을 해내기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교육감은 정말 말씀이 좋아서 봉사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저는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쟁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좌파가 장악한 이 헤게모니 구조하에서 소위 중도 우파 교육감이 당선된다 손치더라도 무지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마치 MB 대통령 처음 당선되셨을 때 광우병 사태로 대통령을 갖다 흔들어내던 그 세력들과 서울시 교육감이 맞닥뜨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18대 국회의원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말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 명단 제가 다 공개를 할 때 무모한 짓이다, 계란에 과일을 갖다 치는 짓이다 라고 하면서 제게 그 명단 공개를 하지 말라고 충고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명단 공개 이후에 정규조 세력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제가 만약 서울시 교육감이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정규조가 우선 기가 질려가지고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은 흔들어댈 생각조차 못할 것입니다. 일단 제압하고 나서 정말 우리들이 바라는 교육, 학생과 학부모를 갖다 위한 교육, 정규조가 갖고 있는 교육의 다양성, 그것도 그때 가서나 추구할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정치적 역량을 갖다 가지고 좌파와 정규조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다 가진 교육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일을 갖다 해낼 수 있는 사람, 저 조전혁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이력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신 교육감 출마 예정자 후보님들 다들 정규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얘기하시고 진보좌파 진영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가 앞의 미래를 갖다 보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갖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저는 거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과거가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해왔던 길을 갖다 보면은 앞으로 저 사람이 교육감이 되면은 어떤 일을 갖다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게 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교육감은 능력과 의지, 정치력을 갖다 갖춘 저 조전혁을 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서울시 교육위원이신 우리 최명복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최명복입니다. 저는 사범대학 나오고 교육대학원 나와서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대성학원 강사, 대성학원 들어갈 때 전국에서 한 400대 1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출마해서 문영인 교육감인데 패배한
서명호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국민배우 이순재 씨와 학교로 찾아가는 뮤지컬 극단을 만들어서 전국 310개 학교에 가서 자살 방지 폭력 예방 인성교육 뮤지컬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학생 뮤지컬 경연대회를 전국적으로 거쳐서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교육감상 8개를 줬습니다. 광주교육감, 서울교육감, 대구교육감, 부산교육감, 경상남북도 교육감, 전라남북도 교육감에서 교육감상을 주고,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전국 학생 통일 글짓기 공모를 해서 통일부 장관상까지 주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학교 현직 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감 출마한다는 얘기를 듣고 현직 교육청 직원과 교사들이 내인데 재료를 이만큼 가지고 와 있습니다. 내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재료는 왜 내인데 갖고 왔느냐면은 2014년도에 제가 현직 의원 때 친환경 무상급식 센터를 1,400억짜리 수익계획을 해서 제가 밝혀가지고 센터장을 구속시키고 9명을 기소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할 것 같아서 들어온 제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정규직 문제도 문제점이지만 가장 큰 건 공교육 살리기입니다. 인성교육입니다. 지식교육입니다. 이런 걸 다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학법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립학교가 전국에서 한 57% 정도 되는데요. 사립학교 교사들을 교육감이 뽑아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건 종교 탄압입니다. 차별금지법도 문제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나와 계신 5분 중에 박선현 후보님께서는 아마 학생 인권이나 교권이나 물만초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해서 탈북 및 인권 이런 전문성과 또 유아교육에 또 아주 관심이 많으신 그런 전문성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이대용 부교육감님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의원 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 행정 능력이 제일 달인일 겁니다. 그리고 정달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교사 양성하는 아마 사범대 학장까지 지냈으니까 그런 도움도 좀 받고, 그 다음에 대학 교육 정책에 아주 훌륭한 정책을 많이 내놓은 것도 우리가 전수를 받고, 조전혁 의원님께서는 정치력과 혁명가 정신 이 모두를 합하고 이 체면법안 교연의 적폐청산부터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심각한 제보가 태양광 발전소, 교육청 이전 문제, 그 다음에 정의조 시민단체에 200억 정도 지원한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마 공교육과 사교육을 모두 거친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을 가장 잘 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만으로 힘이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5명의 힘을 합해서 협업을 하게 되면은 아마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임 목적은 단일화를 위해서 사인하는 거거든요. 단일화를 꼭 해야 됩니다. 해서 정교조 성향의 교육감으로부터 우파 보수 교육감을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공교육과 지식교육을 바로 세우는 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분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저희 마음도 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다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느 한 분도 훌륭하시지 않은 분이 없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단일화를 위해서 한 분을 뽑아야 되는 그런 결과적으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5분이 정말 부족하면 한 분도 부족하신 분이 없다는 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셨을 겁니다. 다 함께 힘을 합쳐야 되고요. 우리가 또 후보가 결정이 되더라도 또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그때도 힘을 다 보태주셔야 되는 분들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 분씩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협약식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5분이 지금 다짐하신 것처럼 네, 지금 앞에 준비된 서약서에 그러니까 협약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는 지난 저희가 1월 11일 날 각 개인별로 후보님들과 그러니까 출마 예정자신 분들 또 지금 후보 등록하신 예비 후보님들과 함께 논의했고요. 그리고 1월 26일 날 최종적으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내용은 저희가 쭉 보시면 실제로 수도권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에서 이 지금 여론조사와 선출인단 투표 결합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식을 이용해서 단일화하겠다라는 내용과 이 결과는 최종적으로 여론조사 기간이라든지 선출인단을 모집해서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추후에 논의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발표하는 날은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오후 12시라는 부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5분의 또 출마 예정자와 또 예비 후보님들이 서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5분의 성함이 다 있기 때문에 본인 성함을 쓰시고 서명을 하시고 쭉 저희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다 보내시는 쭉 다 돌려주셔야 됩니다. 네. 옆자리로 이렇게 옆자리를 돌려주시고요. 우리 최명 후보님 거는 옆에 분들과 돌려주시고요. 네,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로 갔다. 모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한번 돌리. 저희가 돌려드리도록 이 돌았다니까. 돌았어요? 네네네. 사회자분 뒤에서 해주세요. 네. 저 최 대표님 어차피 똑같은 거기 때문에요. 너무 감정 무량하셔서 네. 가볍게 이제 사인하시고 같이 갑니다. 네. 여기도 또 같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건 저희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거 사인을 갖다 제일 예쁘게 제일 잘해 주십시오. 이건 저희가 네, 다들 이렇게 쿨하십니까? 네, 박수 한번. 네. 서울 중도보수 교육감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이렇게 참여해주신 5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사진 한번 찍어야 돼서요. 서서 이렇게 펼쳐주시면 우리 지금 사진 촬영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네. 네, 다 되셨습니까? 네, 멀리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고요.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논의하고 나서요.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후보님들하고 또 더 세부적인 부분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후보님들하고 같이 한번 기념으로 사진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 후보님들을 앞에 앉으시고요. 네, 뒤에 이제 쭉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님들 앉으시고, 네, 후보님들 앉으시고요. 네, 나머지 우리 내빈 분들 앞으로 오시겠습니까? 네, 후보님들 모든 분이 다 되시죠. 네, 모든 분이 우리 교수님 오셨네요. 네. 김영희 교수님. 사회자 좋아해도 사회자 수고해. 사진 찍을 때 오시면 돼요. 이렇게, 네. 자리가 조금 좁을까요? 이렇게, 네. 키가 크신 분들 사이사이 이렇게 서서, 네. 사이사이. 네, 사이사이 찍고. 네, 되네요? 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나 둘 해주세요. 문총장님도 들어오세요. 화이팅 한번 합시다. 둘, 셋.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